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6장에서 6장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날짜와 시간 다루기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지칭하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고, 데이트 타임은 머신러닝 전처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매출의 시간 데이터나 공중보건 통계의 연도 데이터 등 같은 시간이나 날짜, 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7장에서는 시간대를 다루거나 이전 시간의 특성을 만드는 등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전략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고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이 7장에서는 특히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시계열 도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1절 들어가겠습니다. 7.1은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데이트 타임, 날짜와 시간이 문자열일 때 이를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꿀 수 있는 파이썬 도구가 많이 있지만은 7장에서는 앞서 판다스를 사용하는 것에 맞춰서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문자열을 다룰 때 되게 좀 신경 써야 되고 어려운 점은 문자열의 포맷이 데이터 소스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2015년 3월 23일을 뜻하는 마르치 23 서드 23rd 2015라는 거는 그 문자열의 포맷이 데이터 소스마다 다르다라는 것은 2015년 3월 23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이터 포맷 소스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데이터 포맷 소스, 즉 포맷이 데이터 소스마다 크게 다른 겁니다. 구분하는 자가. 그래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매트라는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적합한 문자열의 포맷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자주 사용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포맷 코드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y 코드는 이제 %y부터 %s까지 있고 %y라는 코드는 전체 연도를 설명하는 코드고요. 페이지는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전체 연도, %small m은 0으로 시작하는 월, 다음 %d는 0으로 시작하는 일, %large i는 0으로 시작하는 시간, 12시간제로 가고요. %p는 small p는 am 또는 pm을 뜻하고, %large m은 0으로 시작하는 분, %large s는 0으로 시작하는 초,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포맷 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타임을 나타내는 문자열 벡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변환하는 함수는 판다스의 to date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저 함수 안에서 포매트라는 매개 변수로 날짜와 시간의 포맷을 지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numPy와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고 데이트 타임이라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해 줍니다. 데이트 언더바 스트링즈는 mp.array 2005년 4월 3일 1월 연순으로 줬습니다. 2005년 4월 3일 오후 11시 35분, 그 다음에 2010년 5월 23일 오전 12시 1분, 2009년 4월 9일 오후 9시 9분 이라는 리스트로 문자열 벡터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안에서 to date time이라는 함수에 데이터와 포맷을 날짜와 시간 포맷을 지정하는데 %d, day, %m, %y 띄우고 %i, %m
띄우고 %p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주 사용하는 날짜와 시간 포맷 코드를 사용해서 포맷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주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타임스탬프라는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타임스탬프 2005년 4월 3일 23시 35분. 그래서 타임스탬프 2010년 여기 안에 있는 그 문자열 벡터인 타임스탬프 데이트 타임을 타임스탬프 날짜와 시간 포맷을 지정해서 시계열 데이터로 바꾼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봐봐. 여기는 11시 35분 PM인데 출력을 했을 때 23시로 이렇게 포함되죠. 여기 00은 이제 초지 초. 위에 보여서 보면은 여기 퍼센트 P가 AM 또는 PM이잖아. 여기서 그래서 문자열 형식으로 여기 퍼센트 P를 줬어. 여기는 시, 분, 초는 안 줬으니까 그냥 00으로 출력이 될 거고 여긴 퍼센트 P라고 돼 있잖아. 여긴 PM이니까 여기를 AM으로 바꾸면 여기는 113500이 될 거고 여기는 12시 그러니까 여긴 AM 12시니까 여긴 00이 되고 9시 오후 9시 9분이니까 PM으로 표시돼서 포맷이 이제 21시 09분으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로 바뀐 거지. 이런 문자열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 타임스탬프라는 객체를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인 거지. 초는 출력이 되지. 여기 이제 형식에 IM에다가 여기 초가 %s잖아. 여기에 형식을 또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콜론 퍼센트 뭐 s 이런 식으로 형식을 줬어. 그럼 초까지. 그럼 여기에도 초를 몇 개 주겠지.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밑에 출력을 하면은 뭐 여기 밑에 21초 이렇게 출력이 되지. 응? 아, 좀 살짝 속이 답답해가지고. 나 사는 게 아니니까 좀 비싼 거 먹고 싶었어. 내가 맨날 카라멜 껴도 먹으니까 똑같고 있잖아. 그냥 장바구니 넣어놓을까? 형 카라멜 껴? 잠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동민이가 사주는 거지. 완전 진짜 교내 카페 같은 느낌. 완전 교내 카페. 안녕히 가세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10번 라인에 보면 네. 녹색 안에 데이트 컴마하고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스는 어디서 온 베이스
벌써 지금 그 자체의 변수는 있는 게 예, 그 자체 만든 만들어 놓은 건 없고 to date time 안에 있는 그 자체의 변수입니다. 포맷은 이렇게 바꿀 포맷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출력할 포맷. 예.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맷을 왜 하냐 했을 때 그 이거를 다룰 때 어려운 점이 이 포맷이 예, 이 문자열의 포맷이 데이터 소스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줬을 때 포맷 매개 변수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런 변수를 줬을 때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포맷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을 정해놓고 이 문자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만약에 있는 저거 숫자가 예. 원래 데이터가 데이, 하이픈, 먼스, 이어 데이터잖아. 예. 그 데이터 때문에 이런 거지. 저 만약에 위에 데이 스트링 데이터가 그 순서가 달랐어. 예. 그 순서가 아니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줘야죠. 그럼 지가 알아서 내가 좀 혼동된 게 뭐냐면 데이 스트링은 현재 입력된 거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입력한 갖다가 어떻게 바꿔줘야 되잖아. 저거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문자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문자가 되는 건데 예. 그럼 읽어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해야 되잖아. 예.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읽는 것과 출력하는 게 좀 별개로 주어졌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현재는 03, 04, 2000으로 갖다가 데이, 먼스, 이어로 읽었지. 예. 또 출력을 같이 한 거지. 예. 근데 만약 순서를 만약에 입력값이 그래서 그래서 03, 04 바꿨다. 날짜 무엇을 바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바꿨다고요? 그러면 3월 4일이 되겠죠.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포맷에서 어떻게 해야 돼? 포맷에서 에마 무엇을 달라져. 아니요, 3월 4일로 바뀐다고요. 4월 3일인데 지금 이거 두 개 바꾼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월 4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 5를 카피해가지고 예. 5 네이 스트링 2를 만들어가지고 5월 10까지 다 카피해. 5월 10까지. 그냥 다 카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필요 없다. 그다음에 그래서 삼각 바꿔버리는 거야. 3, 4 데이터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네, 바꿨습니다. 같이 해놓고 데이터는 그렇지. 용어 영상. 2, 3. 이렇게 해서 똑같은 포맷을 쓰면은 잘못된 걸 익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못된 걸 익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내 말은 뭐냐면 왜? 잘못된 익히지? 타임 데이터 5월 23일이 does not format, 매치 포맷.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매치되지 않는다. 번서 이상이 나올 수 예, 있겠죠. 그렇죠. 그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순서를 따라가볼 수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내 말은 이제 그게 궁금한 게 데이터를 여기 뒤바퀴 돼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인터프레이션 읽는 거야, 읽는 거. 읽는 거 따로 하고 아웃풋 따로 하고. 그러면 또 흥분이 이렇게 하면 또 되죠. 그렇지. 또 잘 됐지. 이거 읽으면서 됐다. 그러면은 지가 순서가 이거 봐봐 하고 끝났어. 입력이 이해랑 날짜하고 반대로 됐지. 그래가지고 읽을 때 원사 데이터가 따로 이거 순서가 바뀌었지. 예. 그랬는데 출력은 똑같은 거. 출력 똑같은가? 출력은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보려고 했어. 아마 이거 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뭐냐면 이게
to date라고 하는 포맷은 뭐냐면 출력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읽는 것을 지정해준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았으니까 이것이 출력용인지 여기 라인 2에 있는 있잖아. 셀이 포맷이 읽기 위한 것인지 출력용인지 좀 헷갈렸거든요. 네. 바꿔보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 컴마 포맷 뒤에 있는 것을 제가 읽는 용이다. 이거 어떻게 읽든가 읽기만 하면 출력은 지나가서 바뀌는 걸로.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매트 매개 변수 이외에도 에로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인풋해가지고 이제 하나 표준 포맷을 이거 정했잖아요. 3스텝 만들었잖아요. 네. 3스텝부터 저장을 해야 돼. 이걸 뭐 아까 이거를 t 변수에다 t는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저장을 해놔야 써볼까. 그렇죠. 써보자. 그래서 에로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제 오류 처리를 위한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로스는 ignore, 오류는 다 무시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거나, 여기서 이제 앞에는 데이터라고 해서 수치형 데이터 할 때는 nan이 있었습니다. not a number. 여기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니까 nat, not a time 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예외를 발생시키거나 nat를 반환하는 대신에 요 에러스는 ignore 이라는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은 원본 문자열 그대로 반환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똑같은 데이터 스트링에다가 또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줬는데, 얘는 이 포맷에 맞지 않습니다. 이 %p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얘는 예외입니다. 이 형식에 포맷이라는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5랑 23으로 바꿨을 때 이 형식에 맞지 않아서 예외가 발생했다. does not match 라고 해서 매치되지 않았다라고 예외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이걸 출력을 했을 때 예외가 발생할 겁니다. 얘는 이 묘 포맷이라는 거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요 %p가 여기 pm인지 am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하나 주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스는 ignore, 예외는 전부 다 무시해 주세요라는 걸로 지정을 따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에러스는 ignore로 지정을 해주면은 원본 문자열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러면은 요 예외가 실행은 되는데, 요 예외된 샘플이 그냥 원본 문자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문구를 쓰지 않으면은 에러가 발생하고요. 얘가 이 포맷이라는 거에 매치되지 않아서. 근데 에러스는 ignore, 다 무시해달라라는 말을 하면은 원본 문자열을 그대로 반환하기 때문에 요 예외된 샘플이 그대로 이렇게 타임 스탬프도 아니고 그냥 원본 문자열 그대로 이렇게 반환된 걸 볼 수 있죠. 질이 경중돼야 없구나. 알아서 뭐지, 알아서 하겠지. 나한테 할 필요 없고, 응? 성대 지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지가 어디 가냐, 응? 아무래도 그래서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웬만한 4학년 올라가지 않는데 정대 지 친구를 해도 되죠. 웬만하면 성대는 네가 편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핸드폰을 유지하는 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에러스는 ignore 이라고 하면은 예외가 있다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 대신에 원본 문자를 그대로 반환하게 하는 매개 변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스는 course라는 걸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도 에러는 일으키지 않지만 에러가 난 값을 누락된 값 nat로 설정을 하게, nat가 반환되게 하는. 예, course라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강압하다 뭐 그런 말이고 아무튼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데이터로 요거에 여기 예외가 했기 때문에 에러스는 course로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난 값을 NAT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네.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다 라는 걸로 이제 예외가 이렇게 누락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네. 이거 지금 또 활용하는 게 나온다. 어떤 뭘 활용하는 거? 이거 이제 딱 하고 나면 타임 스탬프 가로치고 콤마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 자체가 2005 영사 영상 이렇게 나오잖아. 타임 스탬프가 좀 그대로 나오잖아. 일종 배열? 이거 타임 스탬프가 데이터 하나 예, 예. 이거 다른 데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타임 스탬프까지가 글씨가 글씨 자동으로 타임 스탬프를 글씨하고 나머지 저 타임 스탬프라는 거는 to date time이라는 함수 때문에 문자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바꾸다 보니까 저 데이터가 문자열 데이터가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라는 걸 알려주는 타임 스탬프이기 때문에 저걸 따로 활용하는 거는 이 장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전략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나중에 이런 거 갖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쓰는 게 중요하다. 시절에 활용해. 그렇죠. 이런 건데. 나중에 쓸 때 돼서 그때 가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to date time 판다스 안에 있는 to date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포매트 매개 변수로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고 에러스라는 매개 변수로 뭐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스를 이그노어이라고 처리하면은 예외가 발생한다면 원본 문자열을 그대로 반환하게 해주는 이그노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발생시켰을 때 누락된 값 NAT로 설정해주는 course 이 두 가지의 지정값이 있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NAT라는 거는 not a time으로 판다스 데이터 타임 날짜와 시간 데이터 타입에서 누락된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to date time 함수의 에러스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은 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스라는 매개 변수를 실제로 그러니까 생략을 하게 되면은 기본 값은 raise인 겁니다. raise라는 것은 날짜와 시간 포맷에 문제가 있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밑에 문구에서 아까 그 위에 있던 여기 포맷에 문제가 있는 AMPM을 설정해주지 않은 이 데이터를 뭐 에러스는 raise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해주면은 포맷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오류가 떠서 제가 그냥 코드만 이렇게 쳐놓은 거고 오류를 이렇게 does not match format이라는 오류가 이렇게 떴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러스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은 raise. raise는 날짜와 포맷에 문제가 있을 때, 포맷과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예외를 그냥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그노어는 아예 실행은 하게 하는데 무시하니까 원본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러스는 course는 NAT 누락된 값으로 설정하게 되는 오류 처리를 누락된 값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한 번에 이렇게 리스트로 안에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렇게 해주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렇게 쉽게 리스트를 사용했었는데 to date time 함수의 date strings 리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to date time에다가 이 안에 변수로 그냥 date strings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알아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는 객체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포맷 매개 변수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포맷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날짜 포맷을 얘가 혼자 스스로 추측해서 변환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웃긴 게 또 여기 데이터 스트링즈에는 여기 형식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얘는 56 이렇게 데이터 타임에다가 바로 데이터 스트링즈라는 리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거는 비슷합니다. 요 위에 거, 요 NAT 얘로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아까 이렇게 에러스의 기본값은 raise. 근데 날짜와 시간 포맷에 문제가 있으면 예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데이터가 날짜와 시간 포맷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실행했을 때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Do not does not match 포맷.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해 주었을 때는 포맷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서 얘가 알아서 스스로 날짜 포맷을 추측해서 이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얘는 왜 에러가 안 생기냐? 얘는 이제 포맷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했다. 왜 포맷을 지가 알아서 그냥 간 거죠. 스스로 혼자 추측해서 변환한 겁니다. 에러스는 raise라는 거는 날짜와 시간 포맷에 문제가 있을 때 예외를 그러니까 요 포맷에 문제가 있으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건데 얘 맨 밑에 거는 포맷 매개 변수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포맷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가능한 날짜 지 혼자 추측해서 변환을 해주지만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죠. 예. 두 번째 가보면 날짜와 시간을 날짜하고 바로 바꾸는 게 있었지. 아까 여기 있었죠. 요거 두 개. 첫 번째 거 바꾸는 거. 이거 바꾼 거죠. 그래서 스팅스 2라고 바꿔봐. 오로 하고 스팅스 2 이렇게 시켜. 시간이 시간 언제 바꿔? 시간이 안 내려서 가지고 마지막에다가 여기에다가 스팅스 2 이제 한 추가 PD의 2 데이트 타임에 데이트 스트레스 2 아까 이게 사실은 바뀌었는데 얘는 포맷을 알아서 추측해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트렌드가 되는 그렇죠. 뭐 하나가 날짜가 이상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5월 3일이었지. 4월 3일. 2021년 1월 5일 4월 그러니까 봐봐. 5월 2 봐봐. 심투는 23월 5일로 입력했는데 5월 3일에 알아서 바꿨네. 봐봐. 5월 3일이잖아. 바뀌었잖아. 아 이겁니다. 스트링 2 심투. 4월 3일, 5월 23일, 9월 4일 5월 3일 올려봐. 5월 3일 맞아? 5월 23일 이거 아까 여기 바꾸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포맷을 아, 바꿔야 되겠구나. 네. 어쨌든 간에 스팀2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4월 3일, 5월 23일 올려봐. 4월 3일, 5월 23일, 9월 4일 똑같이 가는 건데 올려봐. 근데 이것은 5월 3일이고 4월 3일이지. 네 그때는 내렸는데 4월 3일이 했는데 똑같습니다. 4월 3일, 5월 23일, 9월 4일 지가 알아서 그걸 맞게 한 거냐 이게. 예, 지가 알아서 맞게 한 거죠. 또 바뀌었는데? 투로 바뀌었는데?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4월 3일, 5월 23일, 9월 4일인데 위에도 4월 4일, 5월 23일, 9월 4일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문자열 데이터 이렇게 주고 포맷을 안 줘도 지가 알아서 그냥 4월 3일, 5월 23일, 9월 4일 이렇게 간 거겠죠. 컴퓨터가. 뭐 4월 3일 바꿨지. 5월 3일, 5월 3일, 9월 4일. 네. 근데 이거 올려봐봐. 위로 올리라고요? 첫 번째 요것은 4월 3일. 바뀌었구나.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려봐. 저 아래 보면 오늘 자동으로 했을 때는 4월 3일.
다르네. 잠깐만요. 첫 번째 건 다르게 읽었는데. 443, 53, 94 들었다 했잖아. 수 바꿔 이렇게 했잖아. 맞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알아서 하라 했더니 A씨가 내려봐. 제가 아래 보니까 두개 비교보면 아래 비교보면 저는 4월 3일 저걸 뭐야? 아 얘는 지금 얘고요. 얘 이 친구고 데이트 스트링즈는 얘고 스트링즈 2는 얘 아닙니까? 얘? 그렇지. 근데요. 4월 3일 5일에서 부사잖아. 예. 스탠드 1은 생기지. 4월 3일 수업 어떻게 하잖아. 내려봐. 지가 알아서 한다겠잖아. 예. 그럼 봐봐. 그럼 두 번째 것은 2009년 4월 9일 부사 학교 때문에 안 되네. 예. 그 다음에 3월 4일에는 4월 3일 학교. 예. 그 다음에 5월 3일은 봐봐. 첫 번째, 세 번째는 타라고. 23 월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치. 시가 이제 3월 3일 없으니까 그냥 간 거겠죠. 바꿔본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이거 쓰는 것이니까 사실은 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 그렇겠죠. 내가 그게 해보지. 민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죠. 위험하다. 어떤 거 맞지, 어떤 거 지금 해보니까. 이제 알아서 추측해서 하는 거니까 위험하죠. 에랄 얘기보다는 맞아. 그걸 뭐 나왔어. 그래야 그래서 이제 위험. 여기 나와. 정확하게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추측을 하게 만들면 컴퓨터도 있잖아. 몸짓한데. 파이썬은 이제 C 같으면 지가 예상 못하는 거고. 파이썬은 알아서 지가 딱 봐서 잠깐 하나만 지가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 그만큼 주춤거리게 된다. 좀 늦어진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추춤 안 거리게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상한 데이터로 이상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7.2 시간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시간대 타임존이라는 시간대 정보를 추가하거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코드에서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판다스 객체는 시간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타임스탬프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그래서 객체 타임스탬프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TZ 타임존이겠죠. 타임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시간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고요. 데이트 타임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pd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가 그거 같습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 라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 때는 타임스탬프, 라지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하면은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타임스탬프 2017년 5월 1일 6시. 여기서 TZ 타임존, 시간대는 유럽의 런던. 그러니까 유럽의 런던 시간대로 이 여기 2017년 5월 1일 6시를 이렇게 라는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시간대를 이렇게 타임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출력으로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0100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뭐 시차겠죠. 그래서 타임존은 유럽의 런던 이런 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 TZ 언더바 그린위치 천문대 기준으로 하면 그린위치 플러스 이게 천문대에서 아니죠. 한 시간이 더 빨리 나도 몰라 그거는 그린티 천문대 그거 몰라. 그러니까 원래 이 시차의 기준을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인데 시차 그 위치가 0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1, 2, 3, 4 늘어가는 건데 근데 나중에 아시아 코리아 하는 게 나오는데 0900이라고 뜨던데. 맞는 걸로 맞는 거 같던데.
그래서 이렇게 TZ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대를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Z 로컬라이즈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데이트 타임의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 여기는 TZ 이렇게 TZ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줄 수 있고, 근데 이제 TZ 로컬라이즈를 사용해서 일단 시계열 날짜와 시간만 먼저 이렇게 주고 데이트 인 런던의 요 데이트 닷 TZ 로컬라이즈 이렇게 타임존을 시간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런던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위에랑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지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타임 스탬프 시계열 데이터 생성할 때 시간대를 같이 줄 수도 있고, 내지는 날짜와 시간 먼저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TZ 로컬라이즈 시간대를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시간에서 TZ 언더바 컨버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다른 시간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런던 요 시간대에서 TZ 언더바 컨버트 아프리카 아비드잔 이라는 뭐 도시로 나라로 이렇게 바꾸면은 여긴 또 5시로 이렇게 뭐 0000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도시 기준에 나라가 네, 나라겠죠. 아프리카의 요 나라겠죠. 아, 도시. 아프리카의 요 도시. 그래서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객체는 모든 원소에 TZ 로컬라이즈와 TZ 컨버트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날짜를 생성해 줍니다. 데이트는 판다스의 시리즈,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날짜의 범위는 2021년 1월 15일. 자, 이거 1월 15일에 공부를 해가지고 2021년 1월 15일에 피리어드는 3, 주기는 3, 그 다음에 요거는 M, 먼스로. 그러니까 달 기준으로 세 달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럼 이제 말일이 출력이 됩니다. 기준이 요 M이라는 게 요 먼스의 기준은 그 달의 말일 마지막 날. 그 달에 초로 할 거면 MS 먼스 스타트. 라지 M 라지 S. 그 앞쪽에 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3장에서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퀀스겠지? 그래서 그거를 M으로 라지 M으로 두면은 그 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 달의 말일부터 피리어드가 3이니까 1월, 2월, 3월이겠지.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달에 초를 할 거면은 여기에 S 이렇게 S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기준이 된 그 다음 달부터 2월, 3월, 4월 이렇게 가나 봐.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아비드잔이 왜 그것이 영이었어? 또 그림이 저 똑같아? 여기는 지금 날짜만 줬습니다. 시간 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0인 이유는 시간 데이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날짜만 줬습니다. 2021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 달만 이렇게 해서 데이트 레인지 판다스를 이용해서 시리즈 하면은 이게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아까 아프리카 비드자는 이렇게 0000 이렇게 그런가 봅니다. 예, 그래서 0000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엔 다 보면은 0000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시간대를 이 데이트에다가 TZ 로컬라이즈 아프리카 비드잔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판다스는 두 종류의 시간대 문자열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PYTZ 라이브러리 문자열인데 이걸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자주 사용한답니다. 파이썬 타임존 라이브러리 문자열을 사용하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타임존 라이브러리 문자열을 사용하면은 요 안에 이제 요 라이브러리 안에 all time zones라는 이제
모듈이 있는데 이거를 임포트 하면은 전체 시간대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 여기서 시간대 문자열이라는 거는 여기 요런 걸 뜻하겠죠. 아프리카 아비드잔 이런 애들, 뭐 유럽 런던 뭐 그런 애들. 그래서 from pytz import all time zones 해서 요 시간대를 all time zones 콜론 이렇게 시간대를 확인하면은 여기 이제 모든 타임존들이겠죠. 아니요, 요 타임존들은 그겁니다. tz 여기 들어갈 만한 애들. 이것이 이제 플러스 1인지 2인지 한번 나타내는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있나? 제로 GMT 01 예, 절파 그 얘기거든. 없는 것 같습니다. GMT 저 플러스 10 플러스 9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인데 그러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데 이 숫자가 좀 매칭되나 매칭돼요. 숫자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그 나라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에세트라고 하는 에세트.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다. 밸류값이 여기는 밸류가 없습니다. 그렇지. 예, 밸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저거 자체가 기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도시를 할 때 지금 저기 나라 도시가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몇 도 떨어져 있는 데는 몇 시일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것조차도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포인트가 나와 있지. 여기 이제 타임존 시간대를 지정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시간대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값에 매칭이 되겠냐 그런 모듈이 또 하나 있겠죠? 있겠죠? 얘네들과 매칭이 되는. 우리가 플러스 9이나 한국이다 뭐 서울 도쿄 뭐 있을 거 아니야. 네. 있는 데도 있고 몇 개에 있는 데도 있고 몇 개에 있는 데도 있고 모르겠을 거야.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유럽 같은 경우 나라가 많으니까 거기 도시가 많잖아. 있겠죠? 요 pytz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 안에. 도시가 많겠지. 유럽 같은 도시가 한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올타임 존즈를 사용해서 전체 시간대 문자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아시아 있었는데 이게 무슨 플러스 8 열시냐고 힘값이 어떻게 연결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pytz 그러니까 판다스 두 종류의 시간대 문자열을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파이썬 타임존 문자열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얘인 것 같은데 데이트 유틸 문자열. 근데 얘는 왜 지금 이걸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요 데이트 유틸 아시아 서울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나온다는데 얘는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트 유틸. 여기서 얘기한 요 데이트는 아까 요 데이트는 얘입니다. 이거 얘입니다. 얘 월말 1월 31일, 1월 28일, 3월 31일인데 얘를 데이트 유틸 아시아 서울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냥 데이터 아시아의 살면은 데이터 똑같고 좀 아래다가 내가 아래 얘요? 그냥 얘와 얘 차이는 얘는 이렇게 시차까지 나오는 pytz인 거고 얘는 그냥 제가 저 데이트를 그냥 날짜만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날짜만 줬는데 pytz는 아예 요 시차까지 다 나오는 애들인 것 같고 요 데이트 유틸은 그냥 날짜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제가 정의해 준 것만 이렇게 정의해 주는 애들인 것 같고 데이트 유틸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두 종류 시간대 문자열을 지원한답니다. pytz 아니면 데이트 유틸 이 두 개를 지원하는데 pytz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고 써놓은 거 보면은 얘는 그냥 뭐 처음에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pytz가 얘가 아무것도 그냥 차라리 얘 보여주는 김에 시차까지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데이터 유치 저거는 어디서 콘더스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하잖아. 판다스에 있는 것 같은데. 판다스는 두 종류의 문자열을 지원하니까. 판다스에 있는 거, 기능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펀더스란 말이 펀더스 기능이 아니야. 펀더스 기능이 없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펀더스 없다. 데이터 어, 유틸 그러네요. 검색하면 자바 나오는 어쨌든 이거는 파이썬 자체 기능이지 펀더스가 기능이 아니야. 그런가 봅니다. 아래 것은 봐봐. 아래 것은 PyTZ라고 하는 거를 네. 인포트 있잖아. 예. 근데 파이썬 중에서 PyTZ라는 게 따로 있나? 따로 뭐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그냥 뭐 이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 유틸 이렇게 PYTZ까지 해서 시간대를 설정해 준 거고요. 그다음 이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 불리언 조건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한 불리언 조건이란 거는 요런 조건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 날짜를 사용해서 불리언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 불리언 조건은 간단한 데이터 랭글링일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랭링이 뭐였지? 랭글링이요? 랭링을 찾아봐. 교수님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나 머리가 안 좋아. 너같이 머리 좋아야 되더라고. 그냥. 문제도를 또 다른 상태로 원본 데이터를 정제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위한 변환 과정을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비공식적인 용어랍니다. 뭐 다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보기 쉽게 정제하기 좋게 해놓는 단계를 랭글링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의 라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주고,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트라는 열을 하나 생성해 주는데, 이 데이트 레인지 범위는 2001년 1월 1일부터 피리어드는 10만, 주기는 H, 프리퀀시는 H, 시간별로 10만 개의 데이터를 해서 0부터 99,999까지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을 하게 되면 0부터 99,999까지 10만 개의 여기가 hour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2001년 1월 1일 00부터 2012 5월 29일 15시까지 이렇게 10만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불리언 조건 두 데이터 타임 사이의 샘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출력해 달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리언 조건은. 그래서 앞에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라는 열이 2002년 1월 1일 0100 여기보다 크고, and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 열이 2002년 1월 1일 4시까지 데이터 프레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2002년 1월 1일 2시부터 2002년 1월 1일 4시까지 이렇게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 10만 개의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이렇게 특정 불리언 조건을 사용해서 특정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리언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간단한 데이터 랭글링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인덱스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인덱스 슬라이싱, 인덱스를 지정해서 슬라이싱이 추출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건데, 날짜열, 요 데이트열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LOC 기억나십니까? 개별 데이터 또는 일부 데이터를 선택할 때 LOC 또는 ILOC 메서드를 선택해서 하나 이상의 행이나 값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콜론을 사용해서 원하는 행의 슬라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로시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레이블일 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에로시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열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지정하고 에로시를 사용해서 슬라이싱 합니다. 이건 이제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주로 이 인덱스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위에 있던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셋 인덱스, 아까 여기 날짜열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지정한다. 뭘로?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열을 이렇게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고 LOC 슬라이싱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두 데이터 타임 샘플 사이를 샘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설정한 것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 .loc 2002년 1월 1일 1시부터 2002년 1월 1일 4시까지 이렇게 콜론으로 슬라이싱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데이트, 요게 처음 데이트가 있는데 요 데이트가 원래 여기 자리에 인덱스가 아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8762, 63, 64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데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열을 인덱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인덱스가 여기 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설정하고 요 사이에 샘플을 선택해서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불리언 조건을 사용하거나 LOC 슬라이싱, 인덱스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이렇게 슬라이싱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리언 조건은 간단한 데이터 랭글링일 때 간단한 데이터를 뭐 소규모겠죠. 소규모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셋을 정지할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슬라이싱은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샘플하고 데이터 연구하고 데이터 있잖아요. 네.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타임을 만든다. 예.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다음에 데이터 7번째에서 데이터 프레임 왼쪽 박스하고 20에다가 데이터 있잖아. 예. 그게 안 적으면 돼. 데이터랑 안 적으면 돼. 이걸 지우라고요? 나 없지 하는데. 이거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의 빈 데이터 프레임만 만드는 겁니다. 빈 형태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해주는 거는 열을 따로 열 내용의 데이터 레인지에서 저렇게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추가하는 겁니다. 데이터랑 컬럼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말고 이거 딘지라고 써도 돼. 예 바꿔도 되죠. DT요? 이렇게요? 그냥 아래다가 DT. 어디 DT요? 11번. 11번. 아 여기요. 예. 테이블 이름이요? 그렇죠. DT로 바뀌죠. 여기 DT로 바뀌죠. 그거 해보려고 내가 데이터라는 게 자체 정의 중심이. 아 아닙니다. 그냥 교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날짜 데이터를 여러 특성, 예를 들면 뭐 연, 월, 일, 시, 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 열을 개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샘플의 연도만 가지는 특성이 필요하거나 연도와 상관없이 샘플의 월만 비교할 때 가장 유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series.dt라는 메소드의 시간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그냥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 뭐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 날짜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날짜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은 날짜열을 개별 항목으로 나누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날짜열이 필요하겠죠. 이 앞에 거 내가 이제 뭐냐. 예. 위에 오는 박스 안에 이 데이터 심표하고 데이터 들어가잖아. 그거 사실 뭐로 들어가냐고. 컬럼의 위에 이름 인덱스. 이렇게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안 넣으면 그 영어로 비어있지 않냐. 비어있지만 얘는 안 생긴다. 안 넣어도 되지 않냐.
이거를 이렇게 해요. 아, 요 데이트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 박스를 없애면 안 되죠. 아, 요걸 이렇게 없애라고요, 그냥? 갱신되는 거죠. 저거 원래 만들었던 거다가 거기다가 저걸 지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갱신됐잖아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덱스 이름 못 되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해. 됐지. 이거 된 겁니까? 됐잖아. 이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아닌데? 위에 데이터 프레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인덱스 넣을 때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임 인덱스라는 객체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 타임 인덱스. 영상은 뭐였어? 데이터 이거 아예 그 아까 그 열을 아예 없앤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는데 요 데이터 프레임의 요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리스트인 거죠.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하나씩 리스트 벡터인 겁니다. 그냥 문자열 벡터. 네, 그냥 이렇게 문자열 벡터인 겁니다.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닙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아까 이렇게 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지.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리스트인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아니죠.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아닌 겁니다. 예. 이렇게 할 거면 판다스 왜 씁니까? 그럼 이것도 다 지워요. 판다스 안 쓸 거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할 거면은 판다스를 안 쓰고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낼 거면은 뭐하러 판다스를 씁니까? 그냥 리스트 해서 불리언 조건 해서 리스트를 사용하지 판다스를 쓰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날짜열을 개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를 일단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트라는 열에다가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50개 다 그 프리퀀시는 위크. 그래서 주별로 이렇게 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이런 식으로 주별로 150개의 날짜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개별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년, 월, 일, 시, 분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year, 데이터 프레임의 month, 데이터 프레임의 day, 데이터 프레임의 hour, 데이터 프레임의 minute 하면은 위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데이트, year, month, day, hour, minute. 그래서 요는 날짜 데이터에서 아까 시리즈 DT의 시간 속성을 이용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시리즈라는 거는 앞에 뭐 딱히 지칭할 게 없어서 이렇게 시리즈라고 했던 것 같고 시리즈는 요걸 의미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 그래서 시리즈 DT의 year, DT의 month, DT day, DT hour, DT minute 하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2001년 1월 7일인데 연도는 2001년 month 1월, day는 7일 여기 날짜 데이터로 가지고 이렇게 개별 특성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시분은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분들은 다 영어로 출력이 되고 이건 이제 WG에다가 S를 붙이면 7월 1월 1월 1일이 되는 거야? 프리퀀시에다가 WS 치면 위크 스타트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크 스타트는 없습니다.
M과 MS만 있고 위크는 그때 WS 했는데 안 돼서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크 S는 그런 거 없는 걸로 하고 넘어. UPS가 허식 필요가 있을 때도 철저해. 그렇죠. 그냥 컴퓨터는 그거 같습니다. 모든 기준을 왼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력 보면은 일요일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리고 저번에 무슨 그래프 통계할 때도 그 각 경계값은 왼쪽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왼쪽으로 기준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요일이 매일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얘도 말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날짜 데이터를 여러 특성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샘플에 두 개의 데이트 타임의 특성이 있을 때 이 특성 사이의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특성 사이의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두 지점 사이의 시간 변화를 기록한 특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호텔의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을 알고 있을 때 그 고객이 머문 시간을 특성으로 필요할 때를 보는 두 지점 사이의 시간 변화가 필요하겠죠.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을 알고 있을 때 그 두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 고객이 머문 시간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판다스의 타임 델타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이러한 계산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그냥 판다스를 사용해서 두 날짜 특성을 빼줍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arrived 호텔 도착한 시간이겠죠. 호텔 도착한 시간을 판다스의 타임스탬프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콤마 판다스의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어 줄 건데 두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2017년 1월 1일에 도착한 사람 A, 그다음에 2017년 1월 4일에 도착한 사람 B. 두 사람,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두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시간, 그다음에 떠난 시간을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하나 추가해서 A라는 사람은 2017년 1월 1일에 떠났고 그날 당일 바로 떠났고 B라는 사람은 2017년 1월 6일에 떠났습니다. 체크아웃 했죠. 그래서 요렇게 이 두 열을 추가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은 도착한 시간 0이라는 사람은 여기 도착해서 요때 떠났고 1이라는 사람은 이때 도착해서 이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 특성 사이를 그냥 빼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레프트 열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arrived 열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계산하면은 0이라는 사람은 0days 그냥 하루 안 있었고 뭐 1이라는 사람은 2days 이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특성을 생성해서 빼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판다스의 타임 델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여기 D 타입은 타임 델타 64 뭐 나노세크 뭐 이렇게 식으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요런 요 데이즈라는 게 너무 거슬려서 요 데이즈 출력을 삭제하고 요 수치값 0과 1만 남기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성 간의 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판다스의 시리즈 델타 닷 데이즈 볼 델타 인 데이터 프레임 레프트 빼기 데이터 프레임 얼라이브드 둘 사이에 수치값만을 계산했을 때 데이즈가 빠진 0과 2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델타라고 하는 거는 안 나왔는데 특별히 델타가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알고 있어야 돼. 델타요? 델타는 차이거든. 차이겠죠.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긴 지금 포문이겠죠. 요 그 떠난 시간에서 도착한 시간을 뺀 값의 델타 동안 델타 닷 데이즈를 뭐 시리즈로 뭐죠. 전 시리즈 이것도 안 배운 것 같은데 시리즈를 뭐 출력을 계산했을 때 여기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이 둘의 차이는 데이즈가 빠지고 데이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옛날에는 한국인에서
떠난 게 지금 마지막 끝난 시간 이게 짠 순서대로 맞출 수 있고 시간은 안 줬죠. 지금 날짜만 줬을 뿐입니다. 날짜가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어라이브드가 두 개 들어있고 레프트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것이 A이든 둘다 A지 얘를 먼저 써줬으니까 얘가 첫 번째죠. 이렇게 보시면 0덱스, 1인덱스를 이런 하죠. 사람이 이걸 도착해서 예. 이걸 사이 나갈 수 있지만 아니 1월 1일에 도착해서 여기 1월 1일. 그렇지 하지만 이런 6에 나갈지 모르거든. 아,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매칭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칭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 콤마 라이트 이렇게 써서 한 컬러 한 줄에다가 드라이브하고 레프트를 그렇게 맞춰야지 행동이 없어. 행동이 없어. 그냥 드라이브를 한 거하고 레프트를 풀었으면 폰을 그렇게 가능한 거지 아니야? 네, 뭐 7번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라이브도 콤마 치고 그다음에 또 콤마 치고 레프트 한 다음에 인더스 타임스 두개 쓰면 처음에 것은 드라이브 두 번째 건 라이트 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혼동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드라이브 네, 뭐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내려봐 여기서 펜더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속성을 몇 개 만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거 두 번째 사람. 네. 그 시리즈 뭐 크는 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자. 그거는 숫자가 맞아야 되고, 순서 똑같다니까 한도에. 일단 브레이크. 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 저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숫자 끝나는 거 아니었어? 아,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단 녹화 중단.